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사연들도 많은데요. 이런 사연들 중에는 역사적 인물들이 겪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역사 속 인물들이 맞이한 세계의 황당한 죽음 10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대 중국의 춘추시대, 이때 존재한 나라들 중에는 진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진나라의 28대 군주였던 진경공, 그는 기원전 599년부터 기원전 581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진나라를 통치했는데요. 이 경공의 죽음은 상당히 황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경공은 즉위 후에 대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도안고를 사구라는 큰 직위에 앉혔습니다. 문제는 도안고가 이 직위에 앉은 이후에 자신과 원한이 있던 다른 가문을 처리하기 위해 과거의 죄를 물어 일족을 멸해버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 10년 후에 경공은 악몽을 꾸게 되었는데요. 한 귀신이 꿈에 나와 자신의 가문을 멸족시켰으니 경공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도 선명한 꿈이어서 너무나 불안했던 경공은 즉시 유명한 무당을 불러 해몽을 부탁합니다. 무당은 귀신이 경공에게 저주를 내렸으며 자신의 능력으로도 귀신을 달랠 수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게다가 무당은 꿈의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내년에 새로 추수할 햇곡식을 먹지도 못할 것이라 예언합니다. 결국 경공은 큰 근심에 빠져 병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병을 의사들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딱한 그의 사연을 들었던 이웃나라에서 자신의 나라에 있던 명의 한 명을 진나라로 보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경공은 또 한 번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는 2명의 소년 동자들이 나왔는데요. 이 동자들은 바로 경공의 몸에 든 병이 사람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동자들이 명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나서 오히려 경공의 몸 깊숙한 곳에 숨어버리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꿈을 꾸고 난 이후 병들이 더 숨어버렸는지 진나라에 도착해 경공을 진찰한 명의는 병이 몸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려서 자신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겠다고 진단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 얘기를 듣고 나니 어차피 치료하지 못할 병이라면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했고, 그렇게 포기하고 나니 경공은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신기하게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났더니 경공의 증세가 조금씩 호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경공의 식탁에 죽 한 그릇이 올라옵니다. 경공은 신하에게 이 죽이 무엇인지 물었고 새로 추수한 햇곡식으로 만든 첫 음식이란 대답을 듣게 되는데요. 문득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다음 햇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먹지도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무당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멀쩡히 살아서 죽을 먹게 되었으니 무당의 말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경공은 즉시 신하를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몽했던 무당의 목을 치라는 어명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죽을 한 입 먹으려던 경공은 갑자기 큰 복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즉시 화장실로 달려가 용변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창 용변을 보던 도중 갑자기 변소의 바닥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위에서 볼일을 보던 경공은 그대로 밑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가 돌아오지 않자 신하들이 찾으러 왔지만 벌써 경공은 온몸에 배설물을 뒤집어 쓴 상태였고, 이야기에 따라서는 그가 이미 숨진 채였다는 말도 있으며, 혹은 그의 몸 전체에 잔뜩 묻은 배설물 때문에 몸에 독이 올라서 얼마 후에 숨졌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결국 정말 무당의 해몽대로 첫 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먹지도 못한 채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영국의 명문대로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교, 이 대학교를 구성하는 여러 컬리지들 중에는 코퍼스 크리스티 컬리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무려 1352년에 세워진 곳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시인이었던 크리스토퍼 말로우가 이곳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컬리지에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내려옵니다. 비극이 벌어진 것은 1667년이었습니다. 이 당시 컬리지의 학장으로 재직 중이던 것은 바로 존 스펜서라는 학자였습니다. 학자이기도 했지만 성직자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1667년 코퍼스 크리스티 컬리지의 학장으로 선출되었고 같은 해에는 서드베리의 대주교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존 스펜서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스펜서였는데요. 엘리자베스 역시도 자신의 아버지가 학장으로 있던 코퍼스 크리스티 컬리지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아마 과거의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아버지가 성직자이자 학자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으니 꽤 엄한 분위기의 집안에서 자라났을 듯합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엄하게 자라났던 것과는 다르게 꽤 자유분방한 성격이었던 듯한데요. 그녀는 아버지 몰래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배츠였는데요. 하루는 엘리자베스가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남자친구 제임스를 집으로 불러 자신의 방에서 티타임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존 스펜서였는데요. 창문으로 아버지가 오는 것을 본 엘리자베스는 황급히 남자친구를 어딘가에 숨겨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요.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중품을 보관하는 큰 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찬장은 지금처럼 작은 크기가 아니고 아주 큰 크기로 되어 있었으며 말씀드렸듯이 귀중품을 보관하는 용도였기에 무척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급한 마음에 앞뒤 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찬장을 열고 제임스를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집에 온 아버지는 뜻하지 않은 제안을 꺼냅니다. 바로 며칠 동안 휴가를 다녀오자는 것이었는데요. 정신이 없던 엘리자베스는 그러겠다고 대답합니다. 문제는 며칠 뒤에 휴가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바로 떠나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자리에서 휴가를 떠나게 되었고 집에는 찬장 속에 숨어있는 제임스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집에 아무도 없는 동안에 알아서 빠져나와 잘 돌아가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며칠 뒤 휴가에서 돌아온 엘리자베스. 그런데 그녀는 남자친구 제임스가 자신의 집에 놀러왔던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이나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불안한 마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간 엘리자베스는 설마 하는 마음에 찬장을 열었고 그 안에서 숨져있는 제임스 배츠를 발견했습니다. 사인은 질식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왜 제임스는 찬장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찬장의 구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밖에서만 문을 열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안에서는 열 수가 없는 구조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제임스 배츠는 숨졌고 이를 본 엘리자베스 스펜서 역시 큰 충격을 받아 얼마 후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캠퍼스에서 손을 잡고 걷는 둘의 유령을 봤다는 괴담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괴담이 학생들 사이에서만이 아니고 점점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하자 학교에서는 괴담을 퍼뜨리거나 이야기하는 학생에게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는 교칙을 발표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1954년생의 게리 호이는 캐나다의 변호사였습니다. 캐나다의 대형 로펌 중 하나였던 홀든데이 윌슨 사무소의 기업 및 증권법 전문가였는데요. 잘나가는 전문 변호사였던 게리는 황당한 과정을 통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게리가 다니던 로펌 홀든데이 윌슨의 사무소는 토론토 도미니언 센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빌딩은 6개의 고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2만 명 이상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멋진 창문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밖에서 보기에도 꽤 훌륭한 건물들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1993년 7월 9일이었습니다. 이날 도미니언 센터 건물에 견학을 온 학생들을 위해 작은 회의실에서 건물을 설명하던 게리는 학생들에게 창문이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게리 본인의 몸을 창문에 부딪혀서 창문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게리가 이런 행동을 벌인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몇 번 처음 건물에 방문한 사람들이나 견학을 왔던 다른 학생들에게도 보여줬던 적이 있으며 창문이 튼튼하다는 것도 보여줌과 동시에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여흥을 주려는 시도였다고도 보입니다. 말을 꺼낸 게리가 처음 창문에 몸을 부딪혔을 때는 이전과 똑같이 멀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도를 벌였을 때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물론 창문이 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충격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진 유리창이었기 때문에 절대 깨질 일은 없었다고 하네요. 대신 창문이 창틀에서 그대로 빠져버리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창문과 함께 바깥으로 튕겨나갔고 24층 높이에서 떨어진 게리 호이는 추락 현장에서 그대로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연히 이 광경을 본 학생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로 인한 충격은 학생들
사장들에게만 있던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게리 호이는 상당히 실력이 좋은 변호사였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 생긴 공백 그리고 사고로 인한 충격은 게리가 근무하던 로펌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전해집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3년 후인 1996년 홀든데이 윌슨 로펌은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당시 캐나다에서 가장 큰 법률 사무소의 폐업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맞이했던 다양하고 황당한 죽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역사 속의 황당한 죽음들에 관한 11번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